어떻게 발달장애인의 그 자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단계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이 지원 의사 일정에서는 제가 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우리는 지원 의사 일정에서는 호칭을 발달 장애인의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의사 결정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사 결정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를 할 때 보면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하죠? 선수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선수들의 스케줄을 체크하고 그리고 선수들 어떤 경기장에서 뛰는 것을 결정하고 누구를 뛸지 그리고 어떻게 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죠.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감독의 역할을 했다라면 이 자기결정, 의사결정에서는 감독의 역할을 하는 코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코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 감독과 코치는 정말 구분되어 있거든요. 코치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발달장애인이 어떤 결정할 문제에 있어서 그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그 결정할 때까지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할에 따라서 코치 역할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면 1단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1단계에서 발달장애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 자기결정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발달장애인 자신의 욕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선생님들께서 발달장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자, 여기 직무지도원 선생님들께서 오셨는데 시간이 없지만은 그래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태연 선생님? 네. 직무지도원 선생님 중에서 누구에게 질문할까요? 삼신쌤이에요. 잠깐만요. 선초 선생님, 박상준 선생님. 박 선생님 혹시 혜영 씨를 지금 직무지도원 하시는 거예요? 태영 씨는 직무지도하는 거 아니고 다른 분은 직무지도하고 있는데 태영 씨는 1년 전부터 뵙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자, 그러면 혜영 씨에 대해서 박상준 선생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잘 알진 못해도 어느 정도 아는 거 네,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보이는 거. 네, 혹시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통하나요? 네. 아니요, 행동만으로도 알고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행동만으로도 이분이 지금 태영 씨가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오, 좋아요. 그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정말로 이 발달장애인 그 선생님들께서 그 당사자를 아는 건데 정말 중요해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분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분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지금 감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분이 어떤 것을 먹고 싶어하고 입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늘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났을 때 나는 지금 알고 있지만은 그날 우리도 기분이 틀려지고 우리는 먹고 싶은 게 틀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분들의 욕구, 이분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 발달장애인 분들이 결정할 문제가 무엇이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분이 결정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지? 어떤 문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때로는 문제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이 발달의 당사자에게 이 문제를 통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좀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시켜서 이 결정할 문제를 조금 작은 단계로 구분하고 그것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것. 세 번째에서는 발달장애의 선호도나 요구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 발달장애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과연 그 영수 씨가 내가 말로써 이야기하는 이해할 수 있을까? 또는 아니면 내가 이거에 관한 사진을 보여주고 뭔가 어떤 글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떠한 선호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사자가 더 좋아하고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네 번째, 결정을 할 때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 있죠. 가령을 들면 부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결과, 그리고 결정할 때 어떤 그 비용들 또는 이 대안들 또는 결정할 때 그 가능성이 어떤 것들인지 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상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께서 다섯 번째는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 때로는 이 정보들을 제공하거나 발달장애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혼자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 그 다음에 어떤 활동적인 또는 다른 전문가 또는 다른 어떤 더 의사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6단계 그때 비로소 발달장애인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시간에 대해서 결정 실행에 옮기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성찰하는 게. 예.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단계가 필요한데 지금 보는 것처럼 발달장애 결정하기까지는 1단계부터 5단계 더 많은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결정 문제가 있으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되겠지? 단순하게 그냥 전달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정말로 선호도, 발달장애인에 의해 어떻게 표현할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지,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한 30분 동안 제가 마지막 주제로서 독일의 장애 예술 행동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주제는 선생님들에게 생소하고 선생님들에게 낯선 주제일 수 있고요. 또한 어쩌면 별로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박연희 선생님, 감독님. 넥스트 레벨 다음 단계. 혹시 넥스트 레벨 혹시 노래 아나요? 네. 에스파. 에스파. 좋아. 태연씨 좋아해요? 에스파 정도로 인원이 4명. 오, 잘 알고 있는데요. 좋아하는데요. 인원은 4명. 네, 그 중에 누구를 좋아하나요? 예.
네? 저 못 들었어요. 모르는 얘기를 아, 누구는 이런 생각 안 나요? 좋아요. 네. 자, 그 지금 넥스트 랩은 에스파의 넥스트 랩의 그 제목이 더 큰데요. 자, 박인 선생님께 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는 박인 선생님하고 좀 개인적인 연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박인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20-30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제 나이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죠. 그렇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이 박인 선생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들 그리고 한 세상이 해왔던 어떤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알겠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듣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좀 넘겨주고요. 이 넥스트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단계, 혹시 박예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한 세상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이후의 단계, 이 이후에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방향이 무엇인가요? 그 모드 페스티벌 관련한 건가요? 아니면 네,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모드 페스티벌 초청한 저희 지역에서 이 축제가 그 일단 자생력을 가지고 꾸준히 이제 그 다양성을 보여주는 축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 주체가 되어서 공연 연출 그러니까 그 창작 과정 그리고 공연 제작 기획 스텝 활동까지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색깔이 이제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후에 장애인 축제, 뭐 당사자 축제, 비장애인 축제 이런 이야기들이 없이 모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제 저희 축제에 참여하고 싶고 하는 소수 약자들을 위한 축제로 가는 그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박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어떤 그 세상이 나아갈 방향 또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첫째로는 어떤 장애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어떤 활동, 두 번째로는 장애뿐만 아니고 어떤 사회적 약자 어떤를 포함하는 어떤 그 활동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그 만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독일의 어떤 장애 이 문화, 장애 예술과 관련해서 어쩌면 뜬금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은 이 독일의 어떤 장애 예술 문화를 어떻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한 세상이 나아갈 방향 또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시사점을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독일은 그게 빠르지 않아요. 독일의 어떤 장애 예술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혹시 CRPD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어떤 유엔에서 만든 그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와 어떤 통합을 위해서 이 각국 나라가 이러한 것들은 지켜야 되고 일단 사회 통합과 그 참여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 CRPD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CRPD를 그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지금 CRPD를 지금 적용하면서 실행하고 있는데 독일은 마찬가지로 이 CRPD를 사인하고 이 CRPD에 따라서 장애 예술, 문화 또는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일의 장애
예술 정책에 있어서 핵심 가치, 모토는 다양성입니다.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장애, 그 다음에 여성, 성, 적 지향성, 종교, 인종 모든 것을 떠나서 이 다양성을 포함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성에는 지금 독일은 포함과 참여라는 어떤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내포하는데, 이 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해 그 독일에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시사점을 둔게 중에 하나가 독일은 장애 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장애 예술, 비장애 예술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문화 예술 안에서 그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함이고요. 두 번째, 참여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을 주체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주체적인 존재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독일의 어떤 장애 예술 정책은 조금 이 1980년대, 90년대부터 실시되는데 약간 이쪽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장애 예술 정책을 좀 구체화된 그 장기간의 어떤 정책 계획을 국가임금 계획으로 세웠는데 여기에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장애인을 문화예술안에서 소비자로만 보았습니다. 즉 어떤 장애인을 어떤 관람자 또는 어떤 그 관객 그런만 보고 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연극, 영화, 어떤 그 미술 작품에서 박물관에 참여할 때 베리어 프리 환경을 만들어주고 잘 관람할 수 있지. 이게 초점이었다라고 하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 어떤 그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연극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적인 어떤 그 존재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술인 지원 정책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하자면 독일은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문화예술 정책이 이런 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장애 예술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실시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좀 차이점 중에 뭐냐면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정말로 이 문화예술 정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 정책이 우리는 지금 민간 어떤 그 극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개인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어떤 기관, 단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면 독일은 이 민간, 그리고 어떤 정부, 그리고 전문가, 이런 여러 어떤 집단들이 다 참여하면서 이 문화예술 정책들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문화통합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그리고 단체, 그리고 정부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독일의 문화 정책, 장애 예술 문화 정책들에 관해서 논의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장애 예술을 만들면 학교를 만들거나 장애 예술 인만을 위한 극장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지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어떤 극장,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문화예술 시스템 안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그게 뭐가 있죠? 그 한예총 있죠. 우리나라에 한국 그 예술종합대학 있죠? 자, 장애인들을 그러면 그 전문 장애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면 한예총의 장애인들을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독일은 다양한 창작소가 있습니다. 창작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예. 자, 여기에는 다양한 성격의 창작소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장애인들만을 위한 창작소가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들이 모이는 창작 공간, 그 다음에 어떤 발달장애인들이 또 모이는 창작 공간도 있고 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모이는 창작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작업장 있죠. 우리나라에 장애인 작업장에 있는 분들을 위한 창작 공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 작업장에 있는 분들은 보통 이분들은 어떤 우리가 보통 그 생각 들어보면 장애 정도가 어떤 중증일 수도 있고 어떤 문화 예술적으로 이러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어떤 창작 공간들도 나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성격의 창작소가 독일 전역에 32곳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창작소에서 하는 어떤 그 역할로는 장애 예술의 역량화를 위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곳에 오게 되면 예술 활동뿐만 아니고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이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양성해요. 창작소에서요. 세 번째로는 이 창작소에 가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저런 장애인들만 모이는 창작소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분리된 창작 공간이 아니라 이 장애인들만 모일지라도 이 안에는 비장애인들이 열린 공간으로서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어떤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한세상이 이런 역할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 문제예요. 뭐냐면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작품 활동을 했을 때 이 발달장애인들이 연극이라든지 또는 특히 이제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들을 어떤 사후라든지 아니면 이 저작권 관련해서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창작소에서 이 소속되게 되면 이 발달장애인의 작품들을 관리하고 특히나 발달장애인이 예술가가 어떤 상황할 경우에도 이 작품들을 관리하고 유족들에게 이 작품에 대한 라이센스, 저작권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창작소는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한세상이라는 공간이 지금 이 독일에서는 역량화와 교류 촉진,
이 장애 당사자의 어떤 작품들을 저작권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고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 독일에서는 장애 예술인을 위한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상이 주는 의미는 참 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큰 상이 아니더라도 작은 상을 받을 때 그 주는 의미는 참 크죠. 이런 것처럼 장애 예술인에게도 이 예술인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예술의 어떤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하고 작품 활동할 때 어떤 그 자긍심, 아까 자부심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작품 생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수상, 상과 그 예술상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유럽에서 열리는 지적장애 예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적장애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은 지적장애인들의 어떤 미술, 음악과 같은 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수상금은 약 2,500만 원 정도. 예, 참 크죠? 그래서 이런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로는 영광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영광문화재단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관광부예요. 아니, 문화관광부가 우리나라 지금 뭐라고 그러죠? 문체부. 예. 문체부에서 어떤 주관하는 통합예술현장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하자면 이런 것들도 지금 한 세상이런지 대구에서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장애예술 리더십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진 씨가, 예, 병진 선생님께서 어떤 조명 관련, 예, 어떤 조명이 아니고 아까 음향. 태영 씨가 음향. 태영 씨가 음향. 그리고 병진 쌤은 괜찮은 정수가 에서 조명. 음향. 음향.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장애인들 중에서 어떤 내가 전문적인 어떤 리더 또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지도자로라 향후 내가 어떤 장애예술 그 배우가 아니라 어떤 극단에서 지도자로서 또는 어떤 전문가로서 활동하기를 원할 때 1대1로 전문가들을 매칭시켜줘서 장애인들을 어떤 가르치고 장애인들을 어떤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멘토링을 장애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장애인이 내가 검색하다 보니까 이분은 나한테 좋을 것 같네? 나 이분을 줘서 나를 가르쳐주세요. 나를 좀 지원해주세요. 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매칭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장애예술 리더십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이 통합적 공용자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애예술 활동을 하는 어떤 극단 또는 이런 그 기관들이 같이 협력작업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이런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는 장애인들이 어떤 예술 활동할 때 이 예술 활동을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어떤 민간단체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화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하자면, 첫 번째, 베를린 인클루시온이라고 해서 베를린에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들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베를린 인클루시온에서 열렸던 그 워크숍에서는
예술인들이 가래를 들면 내가 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요. 또는 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그 경제적인 그 생활 활동을 하지 않고, 즉 내가 어떤 근로 활동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연극 또는 미술 활동만 하면서 내가 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보를 이 단체에서 제공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 예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때 보통 비장애인들 마찬가지긴 한데 예술 활동할 때 우리는 보통 예술 활동만 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잡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잡을 가지면서 어떤 그 연극이라든지 미술 활동에 이렇게 하는 활동인데 장애인들에게도 이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지원해준 프로그램들을 지원했고, 두 번째 파르페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단체에서는 장애와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예술 강좌를 실시하고 이 미라 프로그램들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진을 지금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독일에서 어떤 지금 장애 예술의 정책은 어떤 장애 예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어떤 장애인들을 고려한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장애인들의 어떤 경험, 상, 문제를 주제화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댄스, 미술, 음악, 가정부 이런 것들을 어떤 교육을 어떤 강좌를 실시하면서 이때 이 아동 강좌, 성인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이 개설하면서 이렇게 거리 공연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러한 지금 어떤 기관 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이 어떤 원하면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제가 영상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에서 특히나 독일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 보존이라는 지원인이 있습니다. 네. 이 예술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할 때 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예술 보조인은 이 독일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첫째, 작품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연극, 미술 활동 이런 작품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에요. 가래를 들면 이 연극이라든지 미술 활동을 할 때 어떤 재료들이라든지 소품들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런 그 장애인들이 필요한 소품들을 구입해 줄 것, 그리고 만들어 줄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작품을 어떤 줄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이 줄거리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집해 줄 것, 그리고 장애인에게 소개해 줄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술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독일에서는 예술 보조인들은 장애 예술인이 전시할 때, 공연할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공연장을 잡아주는 거, 공연장을 잡아주거나 또 어떤 공연장 세팅할 때 이 발달장애인의 어떤 선호도, 욕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공연장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 공연장 감독에게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세 번째, 예술가들과 전시를 준비. 맞아요. 그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로는 무명 작가를 대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소개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보조인이 단순하게 어떤 장애인의 어떤 그 예술 활동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만든 작품을 공연을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SNS라든지 언론에 소개해 준 것. 이것이 예술 보조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예술 보조인은 직접적으로 예술 활동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술 보조인의 역할은 이 예술 활동할 때 자기 결정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기 결정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예술 보조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 예술 보조인을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지금 파로베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관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어떤 양성에서 이런 예술 보조인을 지금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할 때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이 창작소에서도 예술 보조인을 양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세상에 해야 될 일 또는 역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지금 생소할 수 있는 이 예술 보조인에 대해서 한번 그 연구하고 한번 그 이야기하면서 지역사회를 만나서 예술 보조인을 한번 모임을 만들어 또 하나의 조금 해볼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을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IDS라는 어떤 Gelebte Inklusion ist für mich erstmal auf Augenhöhe arbeiten mit den 이거는 Schauspielern, 지금 ihnen 딱 die 대표이자 Stücke zu 그다음에 geben, die sie 배우이자 brauchen, 그리고 감독 um auch ein künstlerisch qualitativ gutes Ergebnis zu erreichen. Und es bedeutet natürlich auch ganz besonders auf große Bühnen zu gehen und in den öffentlichen Raum. Der Teufel hat eine große Schwäche fürs Tabutanz. 여기에는 지금 장인과 기자님이 함께 활동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지금 공연을 하는데요. Ein ganz wesentlicher Aspekt ist, sichtbar zu werden. Für die Schauspieler, die mit diversen Handicaps in dieser Gesellschaft immer noch um Sichtbarkeit ringen müssen, das ist absolut keine Selbstverständlichkeit. 자,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우리 공연의 어떤 활동의 목표 중에 하나는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시화하는 거예요. 장애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극단에서 장애인을 어떤 비장애인처럼 어떤 활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가시화하는 것. 장애인뿐만 아니고 여기에서는 정신장애인 또는 어떤 그 성소수자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어떤 행동, 이야기, 그리고 삶,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그 비장애인의 어떤 그 예술 활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면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글자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장애뿐만 아니고 이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Auch allgemein schafft Begegnungsräume, also diese inklusiven Begegnungsräume zwischen Menschen mit Handicap, Menschen ohne Handicap, die treffen aufeinander, sei es, dass wie in unserem Fall die Menschen mit Handicap auf der Bühne stehen, 이 die Menschen ohne 공간은 Handicap im 어떤 Publikum 장애 sitzen.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하죠. weil jeder mit sehr unterschiedlichen emotionalen und kognitiven Voraussetzungen hier ankommt. Wenn wir ein neues Theaterstück anfangen, zum Beispiel Der gute Mensch von Sichuan von Brecht, 여기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양하고 다양한 감정, 다양한 생각, 다양한 어떤 몸짓, 행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첫 번째 극단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ass die Geschichte erstmal auf das Grundgerippe reduziere, sodass das für alle nachvollziehbar ist. Mein Schwerpunkt in der Minotaurus-Kompanie ist Arbeit mit Sprache, Arbeit mit Text, mit dem Ziel, Sprache und Bewegung zusammenzubringen. 이분이 누구냐면요, 예술 보조인이에요. 네. 이분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텍스트 페어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본을 받게 되면 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이 대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대본을 이해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분은 그 발음이라든지 이 대본을 읽는 것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또한 이것을 Den 표현하는 이런 Spielern 도와주는 die 예술 Stellung zu 보조인. geben, ihre Texte für sich gut zu erarbeiten. Musik und Theater gehören für mein Empfinden untrennbar zusammen mittlerweile. Gerade bei so Szenen, wie wir sie jetzt momentan auch erarbeiten, mit diesen Slapstick-Geschichten, da ist Timing sehr wichtig und dafür braucht man halt auch so ein gutes inneres Rhythmusgefühl. Und wenn man sich sehr viel mit Musik beschäftigt, dann wird dieses Rhythmusgefühl einfach nochmal stärker. Es ist eine große Freude, dass wir bei den Elbe-Werkstätten vor Anker angelangen. Ja, wirklich ein sehr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나라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단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감각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극단 활동에서 어떤 그 사회 심리적인 어떤 지원, 전문적인 어떤 지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극단에서는 우리 사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심리학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회 심리학자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어떤 정신의학 전문가 이런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이 극단 활동에서 장애인들이 나는 어떤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극단 활동 이 대본의 내용에 따라서 그 극단 활동에서 이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장애인들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이 극단에서 활동합니다. 이것을 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Wir haben wirklich ein sehr gutes Verständnis voneinander. Wir achten sehr aufeinander und wir schaffen es auch immer wieder, neue Mitarbeiter gut zu integrieren. Jeder von uns ist ja irgendwie ein bisschen anders. Genau, und habe mich sehr weit. Wir können mit reingucken, mit ins Leben genommen und ernst genommen und 이분도 gleichberechtigt. 보조인이에요. Ich habe mein Leben zurück, seitdem ich hier bin. Man hat das extreme Selbstvertrauen
gegeben, dass ich das auch mit nach außen nehme, also mein privates Umfeld, dass ich offener anderen gegenüber bin. Persönlich finde ich das hier total toll, dass man kreativ sein kann. Ich bin ein tierischer Naturmensch und ich kann meine gesamte Emotionalität in meine Rolle reinbringen. Mit Thalia Schauspielern zusammen mal eine Probe gestalten. Das heißt, ich würde gern auch diese Kluft mehr schließen, weil wir befinden uns immer noch auf einem anderen Planeten. So, und ich würde dann ganz gerne so eine behutsame Annäherung haben, wo wir mal sagen, okay, wir treffen uns und wir proben vielleicht eine Szene. Und wenn Sie mit Ihrem Potenzial das Sie hier entwickeln können.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는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여기라는 거죠. 다양성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여기라는 것을 지금 Ich bin jetzt so hier, wie ich bin. Ich habe was zu bieten und ich möchte euch gerne begegnen. Also es ist ein bisschen so wie in die Inklusion hineingehen und nicht von anderen inkludiert werden.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했지만 선생님,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는 대구에서 특히나 이 대구라는 도시 참 정치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좀 보수적인 동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동네에서 한 세상이 많은 역할을 해왔고 또 한 세상이 그동안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 역할 속에서 충분히 선생님들도 역할들을 감당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알려줄게. 혹시 시간이 좀 지나겠지만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짧게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아까 예술 지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우리 국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나 이런 것들이 혹시 준비되고 있는지 혹시 지금 논의는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어떤 여러 나라에서 예술 보조인에 대한 어떤 소개가 우리나라에 됐고요. 지금 논의는 되고 있는데 다만 예술 보조인이 정식적인 어떤 전문 지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어떤 제도적으로 이분에 대한 양성 과정, 활동 보조인처럼 양성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급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금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의되는 수준이고 일단 실천문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얻으면 얻는 것으로 알고 또 많은 부분들은 이제 탐체상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논의하면서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고요. 자,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우리 인사하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참여자분들 다 같이 사진 한 번만 찍고 집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